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뇌를 수술했지만 결국 제 혈관을 살린 것은 단돈 9,000원짜리 이것이었습니다. 지혜 한걸음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5살 신경외과 의사 이서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무서운 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병으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병은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죽는 병이죠. 저는 암이나 치매보다 이 병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한번 찾아오면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것을 넘어 남은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단돈 9,000원의 기적으로 평생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경색의 끔찍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도 긴장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뇌혈관 건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의 5년 차였던 30대 후반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밤샘 수술과 당직으로 인해 몸이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급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잦았고 튀김류나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을 습관적으로 먹었지요. 저는 그때 주방에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값싼 정제된 기름을 잔뜩 쌓아두고 사용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연구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야른 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가 몇 초 만에 사라지는 일과성 뇌어혈 발작의 아주 작은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렇게 거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후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뇌를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피는 이미 끈적끈적하게 탁해져 있었고 혈압 수치 역시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었어요. 저는 뇌졸중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환자에게 예방을 강조하던 의사가 정작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잘못된 식습관, 특히 질 낮은 기름으로 인해 혈관에 염증과 찌꺼기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설마 나에게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 가장 위험한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결책은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방의 기름을 바꾸는 단돈 9,000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장 비참한 질병의 경고를 받고 계십니다. 뇌경색은 더 이상 나이 드신 분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40대, 50대 젊은 환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저는 매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한 뇌경색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뇌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싱싱 잘 달리는 고속도로와도 같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듯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이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5%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뇌가 단 3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손상되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며 10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1분에 190만 개씩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저는 뇌경색이 차라리 암이나 치매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암은 고통스럽지만 본인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한번 찾아오면 남은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울해지고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마음의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이 비극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모르시는 사이에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겪었던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나 갑작스러운 두통. 이것들은 뇌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도와달라. 나는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좀 시끄럽네라고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뇌경색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해답을 주방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10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저 같은 의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혈관은 자꾸만 막히는 걸까요?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염증 찌꺼기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원인 중에서도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바로 기름을 잘못 고르는 습관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먹는 이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길을 서서히 닫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방에서 매일 쓰는 식용유가 내 혈관을 막는 주범일 수 있다는 의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료 의사 김정훈은 40이 되기 전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식단 관리에 약했어요. 특히 그는 싼 기름으로 튀긴 인스턴트 식품과 마가린이 들어간 빵을 즐겨 먹었지요. 정훈은 결국 과중한 업무 중 작은 뇌경색을 겪고 말았습니다. 후유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워하고 반복적인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정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질병 예방에 대한 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동료의 사례를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질 낮은 기름이 설마 나에게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심어주는 가장 위험한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대에서 울린 경고음은 저를 연구실이 아닌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환자의 혈관뿐 아니라 제 자신의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큰 치료법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기름을 버리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저의 불규칙하게 오던 어지럼증과 두통을 한 달 안에 사라지게 했고, 피 검사 수치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습니다.
단지 기름의 종류를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변화는 큰 수술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즉 주방의 기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쉽고 돈 적게 드는 혈관 청소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의학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선택한 2가지 좋은 기름과 당장 버려야 할 3가지 나쁜 기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 위험 41% 줄인다. 바로 올리브 기름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그냥 비싼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청소부와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올레산이라는 착한 지방 때문입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혈관의 염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좁아집니다. 원래 사는 이 과정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관 청소를 담당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죠. 피떡, 즉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을 막는 핵심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7,600여 명을 5년 동안 지켜본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자주 먹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예방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던 박철민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튀김 요리를 좋아하셔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죠. 저는 철민 어르신에게 비싼 약보다 주방의 기름을 바꾸는 것부터 제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요구르트나 두부에 가장 좋은 등급의 올리브 기름을 한 숟가락씩 뿌려 드시도록 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철민 어르신의 피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약물량을 줄일 수 있었죠. 철민 어르신은 의사 선생님 기름 한 숟가락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철민 어르신의 혈관을 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기름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등급을 골라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반드시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을 골라야 합니다.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트 가시면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돈 9,000원대의 작은 병도 충분하니 꼭 좋은 등급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요구르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채소에 뿌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병이면 충분하며 이 정도의 투자는 뇌경색을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세 번째,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올리브 기름은 연기가 나는 온도가 낮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좋은 성분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망가지고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볶음 요리도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올리브 기름을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보관은 어둡고 서늘한 곳의 올리브 기름은 햇빛과 열에 약합니다. 싱크대 아래나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세요. 뚜껑을 연계열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의 기적.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여러분의 혈관 청소법입니다. 이제 제가 매일 섭취하는 두 번째 기적의 기름입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나무를 무칠 때 쓰는 기름으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들기름은 뇌세포 보호의 최강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 들기름은 뇌세포를 살리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올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 주어야만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가 함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 배우는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 속매가 3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막히게 하는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오메가3은 뇌세포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죠. 꾸준히 먹으면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들기름은 뇌졸중 후유증을 줄입니다. 저는 가벼운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시던 정순자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혹시 치매가 올까봐 매우 불안해하셨죠. 저는 순자 어르신에게 비싼 영양제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매일 생으로 드시도록 처방했어요. 아침 나물에 넣고 점심 비빔밥에 넣는 작은 습관을 들이도록 했죠. 한 달 후 보호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잃어버렸던 물건 찾는 횟수가 줄었고 대화 중 단어 찾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들기름이 뇌세포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들기름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들기름을 섭취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하나,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뜨겁게 가열하면 쉽게 상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물을 무치거나 국에 넣을 때, 비빔밥을 비빌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원칙 2.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혹시 지금 냉장고가 아닌 부엌 선반이나 식탁 위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들기름은 산패 즉 상하기 쉽습니다. 공기나 빛에 닿으면 오메가3 성분이 쉽게 변질되어 상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뚜껑을 연 2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 만약 구판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미련 없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상한 기름을 계속 먹는 것은 혈관에 염증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과 들기름 한 숟가락 단돈 9,000원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적의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기름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저의 뇌 혈관을 위해 챙기는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을 멀리하게 해줄 두 가지 기적의 기름을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당장 주방에서 버리셔야 할 독소 같은 기름 3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드셔도 이 3가지 독소를 끊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나쁜 기름을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쪽에서 깨끗한 물을 붓고 한쪽에서 더러운 물을 계속 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 같은 기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가장 큰 적인 마가린과 가공 유지입니다. 마가린에는 혈관의 가장 큰 적인 나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쁜 지방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올리고 착한 콜레스테롤은 확 떨어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나쁜 지방을 완전히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린은 빵이나 쿠키, 과자 같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식빵이나 제과점에 빵 속에 독소 같은 기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가린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빵에 발라 드실 거면 올리브 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풍부하지만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기름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6 불균형을 일으키는 값싼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왜 나쁜가요? 식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망가지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가 가장 이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오메가6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피떡을 잘생기게 하여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름들을 당장 버리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독성 물질을 품고 있는 제사용 튀김 기름입니다. 다시 쓴 튀김 기름과 가공된 기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 튀김하시고 남은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한번 높은 온도에 닿으면 아주 빨리 상합니다. 두 번, 세 번 쓰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입니다. 밖에서 파는 튀김 중 기름이 검게 변한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면,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 속에 들어간 굳힌 식물성 기름도 대부분 나쁜 지방이거나 상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염증을 쌓는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값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망가집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뇌경색이 오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혈관에 지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방을 독소로부터 청소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단돈 9,000원의 기적의 기름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기름을 바꾸는 것 외에도 뇌경색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8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수술이나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끈적해져 있습니다. 마치 농도가 짙은 시럽처럼 말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져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죠.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과일 섭취 전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피가 잘 돌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10분씩 나눠 하셔도 좋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세 번째,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의 무리가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화면의 파란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소금을 적게 드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국물도 적게 드세요.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하세요. 손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립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등 손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질과 기억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펜을 잘 안 잡으시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일기를 쓰시거나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 및 지인과 자주 대화하세요. 혼자 계시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분들하고 만나세요.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시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뇌도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등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쉬호흡으로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매우 효과적인 호흡 운동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휴식을 돕는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번 4회 5회 정도 반복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응급대처법 골든 타임 4시간 30분의 기적.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에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30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분당 200만 개씩 죽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응급대처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간단한 검사법은 얼굴, 팔, 말 3가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얼굴,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진다면 적신호입니다. 세 번째, 말, 스피치. 말이 어우러집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우러지거나 간단한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 타임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망설이는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뇌는 더 손상됩니다. 이 3가지 외에도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눈앞이 흐려지고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 심하게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는 증상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실천과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경외과 의사로서 가장 비참한 질병인 뇌경색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 4가지를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혈관을 살리는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을 반드시 생으로 한 숟가락씩 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가린, 값싼 정제된 기름 등 독소는 당장 버리세요. 세 번째, 아침물. 2컵 30분 걷기 같은 8가지 생활 습관을 매일 실천하세요.
네 번째 응급대처법 얼굴 팔마을 기억하고 4시간 30분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단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을 사오세요. 단돈 9,000원의 투자로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